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근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자님 항상 이 웃고 다니시는데 예. 그게 뭐 어떻게 그게 뭐 연습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제 좀 이렇게 내공이 뭐 쌓이신 건지 뭐 어떻게 뭐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뭐 어디 자리만 가면은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궁금하고 그래갖고 네.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이게 또 누구나 다 네. 이렇게 뭐 괴로운 일도 있고 또 슬프고 좌절되고 외로울 때도 있겠죠. 근데 괴로워 보이지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마음속으로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인데 그거를 모처럼 만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 주변 사람에게 공연히 같이 쓸쓸하고 괴롭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또 굉장히 송악인 거 어디 사셨어요? 네, 송악면 시곡리 깊은 골 촌놈인데요, 제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학을 해서 대학까지 마쳤거든요. 그게 이제 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했던 게 신문팔이 구두닦이였었어요. 그 시절에. 신문팔이? 네, 근데- D일보를 저 광화문 앞에 가면은 그 당시 D일보가 하루에 20원씩에 팔릴 때예요. 하나가 하루치가. 그럼 집이 어려우셨다니. 그럼요. 송악에 무허가집에서 사실 때? 살 때니까. 아니 서울에. 서울 사실 때. 예, 무허가집에서 이제 살 때니까. 그럼 송악에 계시다가 예. 서울 언제 공부하러 혼자 가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이 예. 먼저 올라가셨어요.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송악에서 예. 워낙 빈농이니까 아, 땅이 없으셨어요? 땅이 뭐 저희 집안에서 내려온 게 조금은 있는데 아,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좀 뭐 해서. 애들은 또 많지. 그러니까 호구주책이 안 되고 예. 또 저희 아버님께서 조금 일찍 깨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이제 장손이에요 제 집안에. 사람 많은데. 네, 그래서 말은 뭐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씀을 그냥 실천해 보시겠다고 무작정 상경을 하셔가지고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 전봇대 옆에다가 군고구마 드럼통에다가 군고구마를 놓고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서울에서요? 네. 서울 무슨 동? 그 당시가 그 중구 묵정동이라고 그러는데 묵정동. 지금 남산 밑에 남산 밑에. 대한극장이 있고 그 엠베서더 호텔 있는 그쪽인데 거기에서 그 전봇대 옆에서 전봇대 옆에서. 드럼통을 놓고 군고구마 장사 시작하셨어요. 그건 전 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갖고서 근데 유독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굉장히 장사 수완이 좋아서 그런지 돈을 또 많이 잘 버셨는가 보네. 네, 그래갖고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다가 이제 그 옆에 조그만한 가게를. 구멍가게를 하나 가게를 세를 하나 얻어가지고 월세로 들어가서 거기서 과일도 팔고 뭐 이런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죠. 이제 그걸 하니까 이제 방이 조그만한 게 하나 딸려 있으니까 예. 이제 우리 애를 들고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저를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집은 그런 대로 뭐 그냥 잘 자리는 있는데 학비가 없잖아요. 중학교가 중학교 때. 제가 보성중학교를 다녔는데 몇 년도쯤이죠? 그 60년? 70년대 초죠. 예, 그때 보성중학교를 다닐 때인데 거기서 중학교를 다니려면 이제 서울은 아시다시피 뭐 학비도 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육기성회비 내야 되지, 수업료 또 뭐 이렇게 저 서클 활동 이런 실내화도 비용, 뭐 사야 되고. 예, 실내화도 사야 되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또 학교 왔다 갔다 하려면 차비도 있어야지. 이렇게 집에서 버는 것만 가지고는 어머니 아버님 호구지책도 안 되니까. 안 돼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신문 이제 돌리시고. 신문 돌리는 게 아니라 파는 겁니다. 팔에 예. 띠가지고 그럼. 이게 D일보에서 D일보에서 괜찮. 금방 나왔지. 그거 관계없으니. 괜찮아요? 소호법 위반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지금 어디냐면 세종문화회관 맞은편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가판이라고 하는 오래된 거죠. 신문이니까. 네, 그 신문을 갖다가 20원씩 원래 파는 건데 시가가 5원씩에 우리 신문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5원씩에 이렇게 떼어줬어요. 그럼 뭐 호에 뭐 이러면서 파는 거예요. 그냥. 뭐 호회는 아니고 이제 가판이라 그래요. 이제 신문 이제 정기적으로 나온 거. 아, 왜 호에 이러면서 막 떠들잖아요. 왜. 그렇죠. 영화 같은 네. 거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 말고도 이제 그 청소년들이 어린 많았지. 애들이 빡빡하게. 네, 거기 와서 신문을 이도 많이 많았고, 읽어갔어요. 옛날에는.
그럼 머리 이도 많은 거예요. 이도 뭐. 있고 벼룩도 있고. 막저 네, 네. DDT인가 뭐 그거 뿌려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 상상이 가는데요.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도 하시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신문 팔고 이제 그다음에 아침 일찍 이제 구두통에다가 구두도 닦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구두 참 잘 닦습니다. 근데 구두를 통을 메고 이제 그 동네를 다니면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불러요. 구따그 이렇게 이제 딱 그러거든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구따그 이러면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구따그 이렇게 하면 이제 소리가 뭐 구두 닦아 이러면 잘 따끄 목이 안 이러면, 가요. 따끄. 구따그 이러면 딱 알아들어요. 그럼 저 제 찹쌀떡도 하실 줄 그건 이제 겨울에 해주세요. 자죠. 한번 해주세요. 찹쌀떡 대신 진짜네. 메밀무 진짜 파셨네요. 그럼요. 그거 이제 밤에는 이제 겨울에 그 장사하죠. 그래서 그런 장사를 해가면서 이를테면 이제 그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다운 삶을 포기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청소년기 때부터. 예.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의욕도 안 생기고 열등감 같은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걸다 극복을 열등감보다는 해야 좀 되는데. 불편함이죠. 불편함. 예.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한 몇 달 동안 집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서 막 한 석 달 가까이 쌀 구경을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구호물자로 밀가루 한 포씩 일주일에 줬었어요. 그거 갖고서 이제 집에서 막 쌀만 먹고 뭐 말은 이름은 수채입이죠. 근데 사실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금하고 밀가루 덩이만 넣어가지고서 그걸 먹다 보니까 그 일기장에는 수채비를 먹었다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그냥 밀가루 덩어리죠. 근데 저희 총장님 어떻게 체격이 좋으시네. 그게 아니, 이게 제천인의 기본적인 기상이 이렇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도 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송악으로 시집왔죠. 우리 아버님은 송악 토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용두산, 송악산 이 신체가 좋으시고 기운을 다 받아가지고 의병의 후손 아니겠어요, 다 우리가. 그래서 기골이 장대하죠. 그래서 제가 아마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정말 상머심했을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잘 짓고 막. 약간 눈물이 뭐 이래 좀 과거 생각 나시는 것 같아갖고 또 쪼크를 그래. 던지시고. 아니 뭐 옛날 그냥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 근데 저도 뭐 사실 뭐 알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아는 목표. 제가 개인적으로 참 고민했던 게 뭐냐면 돈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내 삶을 포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돈이 없고 어렵더라도 내가 더 노력을 해서 인간다운 삶 그리고 풍요로운 어떤 그 가치를 많이 내 자신이 정립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이 이제 매일 일기를 쓰면서 고민을 밤새 하게 되죠. 그 대학교 등록금 이런 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혼자 대학도 그럼요. 공부하시고 대학교 때는 좀 쑥스럽지만 장학금도 가실 좀 때. 타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보태면 됐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데모하는데 또 비용이 또 이게 그게 들어요? 예, 왜냐면 병 사고 이러는 거? 예? 병 같은 거 우리 사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화염병 있는 세대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보도블럭 깨서 던지는 세대거든요. 그게 좀 고민 때 우리 40대 후 중후반이 이제 그렇지. 병시대 우리는 원시적 그런 무기 가지고 우리 때 말로는 이제 석기 시대라고 깃발 시대고. 부르는데 우리는 석기 시대라고 부르는데 보도블럭 깨까지 던지는 게 그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 고민이 제일 컸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딱 깨닫게 마음 먹은 게 딱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돈이 없다고 해서 많은 것을 못하는 것은 이해하고 동정받고 용서받을 수는 일이지만 평가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설정하고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해가는 그 자체가 자기 삶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지 핑계대고 변명하고 뭐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뭐 돈이 없어서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이해와 변명의 대상이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좀 어거지로 내가 딱 맘먹은 게 뭐냐면 나는 내가 평생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자. 하루에 한 권씩. 그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책은 반드시 내가 사서 보자. 근데 하루에 한 권씩 어떻게 읽어요? 페이지가 많은데. 물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장길사이라든지 토지 이런 건 못
뭐 다 하루에 한 걸 다 못 읽죠. 그러나 하루에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예, 보통 맹세하는 이제 나한테. 네, 그렇죠. 그만큼 보겠다. 그래서 뭐 남아수도 오고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평생 난 5수레의 양의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내 꿈을 꿨어요. 하루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읽자. 그래서 그것이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잡지가 됐든 무엇이든.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최초로 책을 하나 삽니다. 중학교한테. 그날 신문 판돈 가지고. 뭔 책 사시더래, 총. 근데 정말 부끄럽지만 명작도 아니고, 아니 그분이 무슨 뭐 작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사신 거 아니에요? 남은 돈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내가 책이 제일 싼 책이었어요, 그럼? 그렇죠. 그 책을 이제 제 기억으로 50원 주고 샀어요. 50원 주고. 예. 뭐 이제 그때 신문 팔고 뭐 이렇게 다 해서 원금 다 정산하고 내일 이제 또 물건을 떼와야 되니까 그 남는 원금 중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7, 80원 남더라고요. 집에 오면 또 우리 토끼 같은 우리 또 내 동생들이 있으니까 풀빵이라도 좀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빼고 나면은 한 5, 60원 남았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래가지고서 그때 이제 거리에서 책 파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고물상처럼 쭉 가서 보니까 깎아가지고 50원 주고 살 수 있는 건 딱 그 책밖에 없었어요. 묘하게도 그날. 그게 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뭐 세계적인 명작도 아니에요. 그냥 내 주머니에 맞는 책이었는데, 양인자라는 소설가가 쓴 내가 잊었던 강가의 새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설이에요, 소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읽기에는 좀 사실 안 맞는. 그런데 이제 책이라는 어떤 그 의미.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뭐 자신과 있고요. 잡식성 독서가인데 저는 아무 책이나 막 읽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근데 그거를 사서 읽고 그걸 필두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많은 책들을 다 이렇게 중고 고물상에서 사가지고 읽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대략 한 18,000권 가까이 되는 책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오기에서 이제 비롯된 거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좀 이상한 얘기지만 죽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뭐 죽고 싶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누구한테 가서 뭐 멘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어머님 뭐 밤 12시, 1시까지 포장마차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씻지도 못하고 씻을 데도 없죠. 무화과 집에 뭐 있어요. 그냥 발이나 대충 씻거나 말거나 하고서 그냥 들러넣어서 주무시는 건지 그냥 쓰러진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주무시고, 팔남매가 거기 디굴디굴 붙어 있는데 거기서 누구하고 상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이나 고통이 결국은 현재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내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너 자신, 제 자신에 대한 얘기죠. 내 자신의 100년 후의 모습을 항상 상상하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송악산 기슭에 매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흙으로 돌아가 있겠지, 100년. 100년 후에, 그때 100년 후니까 이제 이미 벌써 한 30여 년을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6, 70년 후인데, 그 후에 송악산 기슭에서 어느 무덤 속에서 누워서 추운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귀가 있어 들린다면 저 동산 너머에 있는 마을에 개 짖는 소리 정도 들리겠죠. 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누워서 그 중학교 때 그래? 네, 아무것도 그냥 그런 생각을 못하죠. 해보신. 그 죽음의 세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이 정도 살아서 느끼는 고통이나 고민이나 이런 아픔이 그리 대수냐, 죽고 나면 다 없어지는 것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남들보다 좀 뭐 죽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불광동이라는 곳에 화장터가 있었어요. 화장장에도 내가 갔어요. 주말마다 시간 되면. 그것도 왜 가셨어요? 화장하는 걸 보는 거죠.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다음에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공동묘지에 가서 혼자 가서 잠도 잡았어요. 잠도 잡았어요. 과연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가서 보고 나서 느낀 제 나름대로의 그때 고민은, 내가 지금 굶고 배고프고 돈이 없어서 걸어다니고 발이 시리고 손 시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살아있음에 겪는
즐거움이고 상당히 그 이데아적인 네, 살아있음에 느끼는 철학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말이죠. 정말 묘한 현상이 생긴 게 예. 50억 년의 지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로는 이 우주를 한 150억 년이라고 하죠. 그러면 150억 년의 우주에서 50억 년 된 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100년도 못 되는 삶을 살다 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만난 이웃사람, 차에서 만났든 길거리에서 만났든 어느 모임에서 만났든 만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고 소중한 관계예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나 진짜 제 스스로가 설명이 복잡한 얘기지만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저는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정말 즐거워요.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요. 이 지구에서 살다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사랑하며 살다 가자.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그럴 시간에 그 감정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바꿔먹게 되는 계기가 그 죽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책을 하나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 책? 그 처음에 사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얼마나 이거를 이게 이제 월간 광장이라는 책에 1988년도에 나온 책인데 죽음의 인식이라고 특집입니다. 이게 특집으로 이렇게 이걸 지금 고물상에서 제가 산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이 책이 좋아가지고 잘못 보면 부서지니까 이걸 다 복사를 했어요. 전부 다를 이렇게 이걸 다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걸 복사본으로 읽었어요. 너무 이제 책이 제가 너무 좋은 책 같아서 똑같은 책에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죽음의 인식, 죽음의 사회학적인 의미, 종교에 대한 죽음감 뭐 이러저런 것 같은데 뭐그 철학적인 부분도 이제 상당히 있거든요. 결국은 뭐 생명 현상에 김사과 선생이 저는 갑자기 저게 100년도 못 사는 중생. 그래 결국 그게죠. 천년의 근심으로 사는구나. 와 맞아. 그거하고도 좀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정말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표도 더불어 함께 있잖아요. 그럼요. 더불어 함께죠. 근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만 해도 이 짧은 인생 속에 굉장히 근데 기쁨이다. 총재님 참 이렇게. 내가 근데 하나 보여드릴까? 처음 샀다는 그 책? 글쎄. 저쪽에 있는데 좀 지저분한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좀 저 지저분해서 이게 클로징을 땡길게요. 지금. 여기 지금 선이 연결이 돼 있어갖고. 한번 쫙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양 선생님이 들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계 처음에 사신 거 이게? 이게 최초의 책이에요. 진짜 오래됐네, 책. 제 돈 주고 산 걸로는 최초지. 이거 책 빠지지도 않아요. 오래돼가지고. 제대로인데. 그때는 뭐 알다시피 이 달력으로다가 사겠네, 종이가. 달력으로 이렇게 이제 표지를 이렇게 쌌죠.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 다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달력 이렇게 한 장씩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달력 때 여기 구하기 힘들면. 도장 찍어놨죠. 내 책이니까. 보성중학교. 이거 서울에 있는 보성중학교죠. 근데 이게 내가 잊었던 강가의 새벽입니다. 맨 앞장이죠, 거기가.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새로 넘기니까. 이게 내가 이제 맨 앞 표지 금방 멋있던데. 그 뭐였냐. 이게 내가 잊었던 강가의 새벽. 이거 참. 뭐 추억의 책 처음에 사신 거 50원 제 인생 최초의 책입니다. 50원 주고 사신 거. 네. 50원.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돈이 없다 보니까 네. 그 즐거움을 느끼는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많이 스스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다 쓰레기지만 모으고 이러는 거 추억을 간직하고 행복. 뭐 그런 셈이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요. 뭐 운동화도 저번에 뭐 한번. 네, 지금 운동화도 뭐 그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제가 애를 낳아가지고 첫 애가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 처음으로 취약 통지서를 받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장해 놨고. 취약 통지서를 원본을 갖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학교 갔더니 원본은 줄 수가 없대요. 학교에 보관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니까. 그래갖고 학교 가서 양면 복사를 막 했어요. 제발 부탁한다고. 그래서 모아두기도 하고 제가 또 처음으로 맨날 그 하드 이게 이제 원래 그 삼강에서 나오는 거 근데 아이스케이크였어요. 하드도 파셨는가 봐요. 그 그럼요. 그건 여름엔 그거 해야죠. 아이스케이크.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는데 그 아이스케이크를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하시다가 총장님 혹시 뭐 다니시다가 예. 뭐 옛날에는 그 좀 뭐 이래 골목골목에 좀 많았잖아요. 그 껌 좀 씻고 이랬는데. 아 많이 두겨 맞고 뭐 다 뺏기고 많이 뺏기죠. 그럼요. 옛날에. 구두통 다 때려 부시고. 그 왜 선배 구두 닦기가 인사한다고 그러면서 괜히 가져가고 그럼요. 그러잖아요. 뭐 그런 일이 그런 게 뭐 많았죠, 비일비재였어요. 비일비재라서 네. 저는 사실은 뭐랄까 좀 뒷골목에서 많이 맞았달까. 왜냐면 등치가 크잖아요. 예, 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좀 뭐 일반인들 생각하기에는 맨날 이래 인상 웃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색깔이 좀 뭐라 그러나 좀 세지 않다. 뭐 그런 또 뭐 아니면 오해면 오해 뭐 아니면 사람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그런데 예, 뭐 사람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웃고 그러니까 이 가식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는 거 그럴 수 사람들이. 있죠. 예? 저의 어떻게 진심을 알면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는 약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면은 달라질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총장님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어떤 사람? 저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저는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저희는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겠다라는 신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강하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사회적으로 통량 봤을 때 강한 사람. 그 강한 권력이 있든 뭐 재력이 통념을 있든 봤을 때? 강한 사람에게는 무릎 꿇는 것은 비굴한 것처럼 느껴지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힘이 없고 약해 보이고 좀 뭐랄까 좀 서민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무릎 꿇고 아니라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지구 이기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해서 누가 뭐 만약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가래 밑으로 가라면 갈 수가 있다는 그걸 이제 예를 들어 힘 있는 사람이 저보고 그러려면 절대로 안 가죠. 힘 있는 사람이 그러라면. 그건 이유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상대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이 구태여 그런 일이 있다면 뭐 그거 기어나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어나가서 여러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면 아니 뭐 100번에도 기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저하고 맞상대를 하는 소위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구체적인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다면 눈 하나 내리깔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자존심이자 제 삶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뵌 분한테 이렇게 미소를 잘 던지시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던 과거에 뭐 어떤 그런 아픔 있는 사람들은 경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 듣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만의 그 세계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없어진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니까 광고도 아니고. 이거 옛날에가 이건 광고가 장사하실 때 이거 요새 모아두신 거예요? 그 하드 그 나무 그런 거는 안 저는 아이스 케이크 장사만 했어요. 이런 아이스크림 장사 못했어. 깨끼하고 크림하고는 다르죠. 아이스 케이크는 이제 막대기에 막대는 거 아니에요? 얼음만 있는 묻힌 거고. 그게 이제 그거는 크림은 이제 그 아이스크림은 이제 브라보에다. 우유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버풀려가지고 그 제작 방식이 콘으로 이렇게 콘으로 초콜릿 해서. 넣고 뭐 요게 예. 이게 몇년 된 거예요 이게? 1976년 6월 13일. 76년도에도 이렇게 반짝거리는 종이가 있었어요? 이게 있었죠. 여기 보세요. 여기 써놨죠. 그때 당시에도 종이가 여기 썼잖아. 1976년 6월 1일 419 공원. 이게 아니 그때 당시에도 이 종이가 좋았네 그래도 그죠? 상강 그럼요. 칼라로 괜찮죠. 그때도. 이 아이스크림을 그날 처음 먹었어요. 처음 먹고 나서 껍질을 잘 닦아가지고 76년도에? 70년대. 76년도야. 처음 닦아 이게 저희가 중3 때인가 그래요. 그래서 중3 때는 고3 때, 고2 때 이럴 때예요. 고등학교 때 처음 먹은 거죠. 처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밤바라고 하는 바밤바.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빙그레 거. 이게 반환자라고 처음 나왔었죠. 반환자로. 반환자. 빙그레 맞아요 그거? 이게 그 뭐지 나중에는 포머스트니까. 이거 빙그레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빙그레로 변했죠. 이게 반환자인데 이게 이거 히트 쳤겠어요 이거 옛날에. 이거는 히트쳤죠. 이게 뭐냐면 76년 6월 20일 날 이것도 여기 써놨네요. 반환자. 우이동에서 여기 써있네요. 여기 딱 보면은 제 친구하고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최초의 것들을 이렇게 모아보죠. 지금 이게 지금 최초 자료들 좀 일부죠 그래도. 네, 이 일부죠. 이게 이제 맞나 그 뭐 빵종이 뭐 잡다한데
여기 뭐 통지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그거 뭐냐면 제가 이제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 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한국전력을 처음 이걸 이제 그 주식회사를 만들면서 한전 주식을 공모를 했었어요. 한국전력에서. 예, 아니 그 정부에서 권장을 했죠. 국영기업체니까. 진짜네, 한국전력 주식회사. 예. 그래갖고서 이거를 이게 이제 1971년. 61년은. 아니 이거는 위에는 이제 61년 돼 있고 밑에 68년. 어디 뭐가 61년 돼 있어요? 뭐 서기. 1900 이게 요거 위에 61년에 생겼다는 거구나. 참. 이게 이제 처음 이거를 이제 그 했는데 이게 새마을 예금이라고 그때 있었어요. 이제 6년 동안 이제 새마을 예금을 이렇게 쭉 새마을 예금. 예, 새마을 어린이 예금이 예금이지. 아니니까 이때가. 그걸 졸업할 때 이제 다 찾게 돼 있는데 학교에서 제가 이제 반장이니까 야 반장은 저 모범을 보여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마다 할당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하나에 이렇게 1금 1,000원 이래서 이거를 샀어요. 예. 학교의 권장에 따라서 샀는데 하도 이제 뭐 이게 뭐같이 뭐 사걸지 막 이사 다니다 보니까 이거 주식에 대한 권리를 계속 뭐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그냥 기념품이 되고 말았죠. 이게. 예. 후보자님, 뭐, 딴 것도 좀 이래 보여주시고, 이게, 이거요? 예, 지금 거의 20분, 30, 넘어가면,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책 읽으면서 썼던 껍질 책 같은 거 읽다 보면 이제 뭐 이런 달력이잖아요. 그럼요. 예, 이제 여기다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쭉 읽고 읽으면서 나름대로 생각났던 걸 이렇게 여기다 메모를 쭉 하면서 책을 읽는 거죠. 예, 여기다가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다 이렇게 하고 제 나름대로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그 이제 대학 입학 그 예비고사를 볼 때 예비고사를 볼 때 이게 제 몇 고사실. 이거 대학교. 아니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 이제 예비고사를 봤잖아요. 요즘은 이제 학력고사라고 하는데 그걸 보러 가면은 왜 그거 띠 갖고 오셨어요, 그럼? 예,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한테 허락 받고, 허락 받고. 이거 하고 또 책상에 이렇게 붙여져 있죠. 수험번호. 그다음에 이거는 그 문제지가 A형이냐 B형이냐 하는 그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거기서 이제 알아둘 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칠판 옆에 고사 시간표 뭐 이거는 종이 이렇게 울린다. 이거 안내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냥 뜯어 모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뭐 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남들이 볼 땐 쓰레기인데 내 삶 속에서 자신의 이제 행복한 것을 나름대로의 만든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자기 삶 속에서는 소중한 하나의 뭐 가치 혹은 역사가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뭐 이제 수학 문제, 뭐예요, 예, 이게 이제 뽀뽀스름이 예, 맞네.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뭐 이제 옛날 공부를 하다 보면 보면은 이게 뭐냐면 많이 썼네. 이제 이게 이제 책인데 이게 보면은 볼펜에 왜 이렇게 볼펜똥이라 그러잖아요. 볼펜똥이 나오잖아요. 쓰다 보면. 옛날에. 그치. 싸구려 볼펜이니까. 싸구려 볼펜. 싸구려가 아니라 그걸로 그림을 그리셨네? 그때 기술력은 그거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뭐 여기저기 하다 보면 볼펜하고도 있고 뭐. 색깔까지죠. 이제 뭐 똥으로 그리신 거네, 그럼 볼펜 똥으로. 그런데 그거를 휴지에다 닦아버리려니 휴지 살 돈도 없고 그렇지. 또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에 아이고, 뭐. 이제 이런 못 쓰는 이런 종이에다가 종이를 그 똥을 또 그리셨어. 이렇게 접어가지고 요 끝에다가 닦은 거야 똥을 이렇게 닦아놓고서 다 이렇게 접어 저렇게 해서 저거 잉크가 눈도 좀 따갑더라고요. 저기. 그럼요. 다 나중에 따워요. 펼쳐놓으니까 이렇게 이쁘잖아요. 이쁘네. 이게 똥 같은데.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시를 써놨어요. 시를. 여기다가 좀 안악해.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뭐 대단한 물건 같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냐면 이렇게 접혀서 여기다가 이렇게 똥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뭐 해수권이나 뭐 이런 건 혹시 없어요? 뭐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있긴 있으신데 지금 아직 오늘 안 갖고 오시구나. 해수권 좋고 뭐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제가 워낙 그냥 그간에 이제 많아서. 자료 구경은 이제 뭐 저기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뭐 일단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 각오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각오.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 그 대학 후배들이 저한테 엽서 보내온 거. 엽서를 이제 보내온 건데 이런 거 다 모아. 이거 전에 뭐 총학생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거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저희 사무실로 보내온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재밌는 그 게 아니 말라서인데 이제 총학생회장 그건 논란은 들어갔죠 이제. 아니 논란 하면 할수록 저는 좋죠. 이런 것도 다 그건 모아서 이 총학생회장 명함이에요. 오. 네. 우리 대학 시절에 총학생회장 네. 이거 진짜네요. 네. 명함이에요 이게. 그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잘 버리지 않는 습성이 있는데 재미난 걸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 그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요. 공부하래? 아니, 이제 아, 운동권이니까 아니 그 당시에 학생 때 많이 찾아오는데 그때 집에 전화도 없지. 네. 네? 전화도 없지. 또 그때 전화 거의 없었잖아요 사람들. 뭐 그래도 잘 사는 집만 그래도 잘 사는 집만 한두 집 있는데 일단 전화도 없지. 뭐 연락 방법이 없으니까 저를 만나거나 얘기할 게 있으면 집으로 와요. 근데 오면은 제가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제가 방문 앞에다가 네. 게시판처럼 조그맣게 하나 그래서 놓고 만들어놨어요. 가는구나. 거기다가 이렇게 박명록. 그렇게 이렇게 박명록. 이런 걸 이렇게 저 달아놓고 가게 이렇게 메모 쪽지를. 그랬더니 어떤 놈 봐요. 형 집엔 다시 안 올 거야. 3일 동안 9번 들렸어. 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이렇게. 야, 이게 참 이게 지금 시대하고 봐봐요. 지금 통신 시대니까 뭐 전화하면 되는데. 예, 문자 옛날에 그죠? 보내거나. 얼마나 불편했어, 이게. 여기 왔다가 뭐 자기 왔다 간다는 얘기 뭐 이런 것들. 예, 한번 봐봐요. 예? 참 삐삐 나온 지도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삐삐 나온 지도 90년 나오고. 아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어려움에 그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꼭 내가 해주고 싶은 선배로서의 인생 선배로서. 아, 그렇죠. 맞아요. 제가 내 청년- 권면은 뭐냐면 청년 얘기하는 분들 네. 아주 청년들한테 관심 많이 가져야 돼. 진짜 뭐 청년들이- 꿈을 가져라. 뭐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를 사랑해라. 아, 그것도 의미 있는 얘기죠. 네. 현재를 사랑하면 행복해져. 자기 자신의 현재가 네. 자기 자신의 진짜 자기예요. 예. 현재를 사랑하면 꿈꾸고 행복해져. 있는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10년 후에 내가 되고 싶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꿈이죠. 현재를 사랑하면서 계속 현재의 나아가는. 나. 이것이 뭐 그게 미래가 남들이 되는 봤을 때 돈이 없는 놈이든 있는 놈이든 잘났든 못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현재의 나가 내 삶의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진정한 자기 자신이죠. 오늘 영상이 요 제목 있네요. 헤드라인. 네. 그래서 현재의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만 알면 예.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또 다른 자기가 친구처럼 느껴져요.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서. 아, 내가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요. 다른 사람들 다 통곡했어요, 밤새. 저만 안 울었습니다. 왜 안 울었느냐? 야, 너 그렇게 인내력이 있고 끈기 있고 뭐 배짱 있다 그러더니 이 정도 독방을 못 견디냐? 라고 빈정대거나 약 올리는 내 속에 내가 또 아니, 나타나더라고요. 독방에 뭐 어디 감옥에 있었어요? 유치장에 이제 유치장에 가면 뭐 독방 며칠 있으셨는데. 뭐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독방에? 놓죠. 예, 왜냐면 그 무슨 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옛날 얘기도 하려면 복잡하죠. 아니, 그 간단하게만 그때 이제 얘기해주세요. 뭐, 그 80년 서울의 봄 때니까 80년 5월 14일 날 제가 잡혀가죠. 80년 5월 14일? 예. 그때 이제 80년 5월 14일. 쿠데타 시기 전에? 그러니까 12, 5.17 며칠 전에. 12 전에. 그렇죠. 그 5월 14일 날 광화문에서 제가 잡혀요. 그때 최규하 대통령 때인데, 그러면? 그렇죠. 최규하 최규하. 대통령이지만 예. 실권을 실권은 이제 전두환 전 장군이. 뭐라고 장군. 하기 뭐한 내가 참 전 장군께서. 언론이니까 또 조심해야지. 하여튼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께서. 전 장군께서. 저 실권을 잡고 있었을 때죠. 보안사령관으로 뭐 정부 안기부장으로. 그때 시절이 그때지만. 그러니까 그때 5월 10일 잡혀갔는데 이게 문제하니까. 아. 왜냐면 진술 썼을 때 보면 벌써 알잖아요. 이게 경찰들은 전문가라서 한 줄만 쓰는 거 보면 이 자식의 어느 성향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방에다 쳐놓고서 이제 고달프게 해놓고 이제 진을 뺀 다음에 이제 합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제 자신이 가장 괴롭고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괴롭고 힘든 상황 자체가 내 삶의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라는 거죠. 거기서 출발해라.
그러니까 내 자신의 현재로부터 출발해야 나의 삶이지 그걸로부터 도망가면 안 된다 이거야.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현재의 내 모습 거기서부터 자기를 사랑하고 거기서 출발해 가면 의외로 담담하고 의외로 이 편안하고 그런 행복함을 뭐 그것을 행복하다고까지는 좀 사치스럽지만 그렇게 크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총장님 뭐 시간이 좀 돼갖고 예, 예. 좀 뭐 맞춰야 될 시간 같아. 이게 뭐 50평생을 살아온 사람한테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50살이면 한참이시죠. 그런데 이거는 뭐 분명히 기억하시죠. 70도 한참인데. 이거는 기억하시죠. 예. 이근규의 웃음 속에는 예. 누구보다 아픈 눈물이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제가 웃는 어떤 사람들은 거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경계를 할 수가 있다. 뭐 그거는 그들의 문제니까. 예.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의 웃음 속에는 진짜 수없는 눈물과 수없는 고통과 수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걸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좌절감을 또 잊질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왜 또- 전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내 또 사람 혼자서 감당해야 될 나의 삶이지 내 아픔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 저는 시민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아픔과 뭐 이거를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 되면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뭐 잊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절박한 아픔을 느낀 사람은요. 죽어도 잊을 수 없습니다. 죽어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을 수 없는 그런 과거를 갖고 계신. 그러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밤들이 많아요. 누구나 다 자기 삶 속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 있지만 제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거는 1979년 12월 12일 밤은 전 잊을 수 없어요. 1979년? 12월 12일. 79년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도 12월 79년 12월 10일. 12 사태가 났던 날인데 79년에 난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그래, 독재가 맞다. 끝나죠. 맞네. 유신 독재가 끝나고 예. 바꿔서 얘기하면은 80 12.6 사태가 난 거죠. 그리고서 그 바로 뒤에 쭉 가다가 12.12에 이를테면 신군부가 등장을 해서 79년도였나요, 그럼? 대학교 1학년 때. 아.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면 거기 그 유치장 가실 때도 그럼 전두환 정권 80년도. 그러니까 80년 전 정권 그렇죠. 전당 서울의 봄 때. 80년 최규하 서울의 봄. 대통령 물러나고 그 아니 이후는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지만 하야를 아직 안 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있지만 그러니까 아직 하야를 안 했을 실권을 전두환 장군이 쥐고 있을 때죠. 쿠데타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12월 12일 날 사실은 12월 13일이 제 생일이었었어요. 뭐 어렸을 땐 생일이 또 중요하잖아. 내 생일이었는데 눈물 나는 생일이었는데. 우리 뭐 생일 잔치 아침에 한다고 뭐 이제 친구들이 서클애들이 다 이제 밤에 모여와 있는데 예. 저는 그때 가정교사를 하는 데 갔다가 오다가 성산대교 가운데서 붙들린 거라서. 아니 택시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예. 택시나 교통을 다 다리를 막아놓고 예. 그래서 진압군이 들어오는 걸 막은 거지. 신군부에서. 그걸 나중에 알았죠. 그냥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밤을 샜어요. 택시 안에서. 그 밤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나긴 밤을. 근데 그랬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나네요. 글쎄, 저도 뭐 드라마나 옛날 뭐 얘기죠.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뭐 초등학교 뭐 이제 2학년 뭐 이럴 때니까 뭐. 근데 하여튼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진짜 짧은 기간 살다 가는 거거든요. 응? 천상병 시인의 얘기처럼 잠시 우리가 소풍 왔다 가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데 누구 미워하고 헐뜯고 뭐 증오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평상시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가다 그게 생겨소리지. 그러니까 아니 좋을 때 그런 마음으로 계속 미워하고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아니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좋을 때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좋을 때 누구나 다 좋아요. 근데 좋지 그게 않고, 악이 드러날 때. 좋지 않은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일 때 그때도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지. 아니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호랑이 사자도 배부르고 등 따시면 토끼가 지나가도 안 잡아먹습니다. 문제는 굶주렸을 때 그때에 마구 잡아먹는 사람은 포악한 것이고 굶주렸을 때도 인내하고 공존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근데 사람인 거죠. 동물은 배부를 때 배부를 때 먹이를 안 찾는데 사람은 배불러도 먹이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배불러도 정리해야 돼. 배불러도 먹이 찾아 사람은. 그건 90% 가진 사람이 1억 가진 사람 뺏는다는 거 아니야. 동물은 배불러도 먹이 안 찾았잖아요. 또 이게 왜냐하면 내가 배고플 때만 먹고 찾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요까지 좋은 말씀 아주 뭐 이렇게 예, 좀 뭐 인생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인생 후배로서 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뭐 아유 하도 뭐 말씀을 잘하시려니까 한 30분 해진 것 같네. 아, 그래요? 예, 카트 하겠습니다, 이제. 카트 다 예. 하고 뭐 알아서 편집하시고 알아서. 놓고십니다 저희 리얼리티 놓고. 예, 예, 예.